우리 부모님이 맹주를 사신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한테 땅을 도둑맞은 거였나? 어쩐지 정말 이상했어요. 안녕하세요. 귀농인 사월입니다. 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법원 등기소를 다녀왔어요. 다녀와서 이제 서류를 보고 충격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장한테 시달린 걸 비롯해서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제 부모님이 땅의 위치를 잘못 알고 사셔서 이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현황도로는 있다고 했는데 없잖아요. 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 땅을 사셨던 날 이제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. 근데 그때 듣기로는 "누가 우리 땅 안에 집을 짓고 산다." 이제 집을 예쁘게 뭐 이렇게 저렇게 꾸몄다는 말씀도 하셨고, 그런데 이장인지 뭐 땅 주인인지가 하여튼 그 저희 부모님한테 여기 그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 죽을 사람이 산다. 뭐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 그냥 살게 해 주세요." 이랬대요. 그래서 이제 사정이 딱 해서 이제 마을에서도 편의를 봐주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알았다고 하셨나 봐요. 왜냐하면 이제 두 분이 귀농하려면 아직 멀었고, 또 귀농하더라도 그 정도는 봐주실 생각이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그 엄마가 우리 땅이라고 했던 데가 집 짓고 사는 그분 땅인 거예요. 그리고 우리 땅은 한 20평 미만으로 침범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그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뭐 차지한 면적 자체는 그 그 땅에 비해서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. 근데 어쨌든 저는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저를 위해서 진실을 말해 줄 사람이 없었죠. 그때 시청에 가서 이제 "지적도가 달라질 수도 있냐?" 물었어요.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담당 공무원이 그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렇게 장년의 남자분이었는데 너무 진짜 불친절하고 귀찮아해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. 진짜 어이가 없어요. 지적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 이 마을만 해도 제가 귀농한 이래 벌써 몇 번이 달라졌어요, 수도 없이. 이런 걸 제가 그때 알았으면 더 파헤쳐 봤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땅의 위치를 잘못 알고 계신 줄 알았고, 그래도 계속 그렇게 싸웠습니다.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동생하고 지금도 얘기해요. 그 아버지면 몰라도 제 어머니는 그런 착각을 하거나 확인 없이 땅을 사실 분이 아닙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TMI가 되는데요. 제 어머니는 그 대입 논술고사에 그 어머니 글이 지문으로 나오고 그 국문학과 교재로도 쓰이고 있어요. 그 작가셨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습니다. 최소한 내 땅이 어딘지 모르고 살 분은 아니에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"진짜 미스테리다. 있을 수 없는 일이다."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. 만약 알고 사셨다면 그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. 왜냐하면 그때 부모님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만 평이 넘는 땅을 사셨어요. 그런데 유일한 진입로인 이 작은 땅을 안 사셨을까요? 200평인데. 그런데 보배에서 오신 구독자분이 이상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. 제 땅인 줄 알았던 그 61번지, 여기서 이제 제 땅을 가로막고 있는 집번이 24-1이죠. 이 집이 제 땅도 60일도 아닌 엉뚱한 집원에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. 63번지요. 그러니까 맞은편 땅이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엔 뭐 건축대장 등기부 등본 뭐 지적도 이런 걸 띄워봐도 답이 안 나와서 오늘 법원 등기소에 가서 이제 폐쇄 등기를 띄워보게 됐습니다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. 뭐 읽을 수가 없어요. 그래도 이제 더듬더듬 읽어본 결과 61번지의 주인인 그 성모 씨가 산 땅은 61번지가 아니라 63번지였어요. 1985년에 매매로 63번지를 취득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61번지에 있는 이 집도 63번지 석씨 본인의 땅에 등기를 낸 거였습니다.
정작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61번지 땅은 1995년에 취득한 걸로 기록돼 있어요. 이게 좀 이상한 게 제 아버지가 이 땅을 사신 게 1988년도였거든요.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61번지 땅을 취득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취득 사유가 참 어이가 없어요. 그 1983년에 매매를 했기 때문이랍니다. 그러니까 1983년에 산 땅을 12년도 더 지난 1995년도에 접수를 해서 취득을 했다. 이게 저만 이상할까요? 이분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. 그리고 63번지 땅은 85년 9월에 사서 85년 9월 그 즉시 등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61번지 땅은 83년에 사서 12년이 더 지나고 또 제 아버지가 그 땅을 산 지도 7년이 더 지난 후에 등기를 했을까요? 그리고 이 61번지가 생기는 과정도 이 폐쇄 등기를 다 살펴보니까 좀 이상해요. 이 마을에 이런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 의심사항이 많은데 그 첫째는 자기가 원래는 저쪽 건너편 땅을 샀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여기다 집 짓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때는 그냥 뭐 그래서 땅을 바꿨다는 말인가 뭐 팔았다가 다시 샀다는 말인가 그리고 사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무조건 피해요. 일단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열 몇 번을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아요. 그래서 자필 편지도 보내보고 또 집 앞에 선물도 놓고 와보고 뭐 전화, 문자 무슨 짓을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. 근데 이분이 저를 피할 이유가 없는 게 이제 저는 일단 그냥 제가 손해를 보면서 일을 진행하는 편이고 또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이게 상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만큼의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서 그냥 이렇게 좀 빨리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장한테도 땅 5천 평만큼 돈을 주겠다. 아니면은 뭐 2, 3천만 원의 수고비에 뭐 공사비에 이렇게 하겠다는 제 나름으로는 괜찮은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. 근데 이장의 욕심이 너무 과도해서 이제 그것마저도 깨진 것뿐이었지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분한테도 1년 사용료 5천 원 달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 5천 원을 내기 싫어서 저를 피했을까요? 그러니까 1년 사용료 5천 원 아니면 그 땅보다 더 많은 땅을 드릴 테니까 땅의 위치를 바꾸자. 어쨌든 그분으로서는 전혀 손해 날 게 없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조건이 싫어서 저를 피했을 리는 없습니다. 근데 그때는 그냥 이 사람 성격인가 참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뭔가 그 땅에 대한 떳떳지 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때도 제가 극단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건 마을 그 인가가 끊기고 한참 올라와서 그 산속에 이 집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왼쪽에 다 밭으로 정비가 돼서 괜찮은데 그때는 거의 이렇게 산속 숲속에 있는 그런 모양새였어요.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한참을 더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산속으로 더 들어가야 제 밭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밭으로 기촌을 해서 그 농사를 짓고 살 거라는 걸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 외딴 집에 혼자 사는 남자분과 너무 이렇게 극단의 상황으로 좀 갈 수 없었어요. 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과 2년 전, 3년 전의 그 제 밭의 모습입니다. 이런 밭에서 혼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여자가 그 마을 사람과 그 극단으로 치닫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? 부모님이 사신 땅을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등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거, 그 지금도 제가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건 그 이장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제가 그래서 2018년도에 원래 제 계획대로 그 마을에 귀촌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제가 일찍 알고 일찍 해결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이 석 씨는 이장만큼 그렇게까지 극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를 피한 이유도
아예 얼굴에 뭐 철판 깔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도망을 다니진 않지 않았을까.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아직 제가 인간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인지. 어쨌든 지금은 이분도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명확한 진실을 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. 단지 이분이 그 땅을 취득한 과정이 너무도 이상했고, 또 이 시골 마을에서도 딱하다고 보살펴 준 그분이 83년도와 85년도 2년을 연거퍼서 토지를 취득했을까? 그런 점으로 미루어서 짐작을 할 뿐입니다. 저는 그동안 계속 이제 제 부모님이 땅의 위치를 잘못 알고 사셨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또 보배에도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점은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마을의 이장은 제 꿈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가 위기를 극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앗아가 버렸어요. 5천 평을 달라고 그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럭저럭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서 살아냈을 겁니다. 정말 지금 심정 같아서는 같이 껴안고 지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에요. 다음번에는 그 이장의 고소장 접수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땅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으신 분들 반드시 현장에 가 보시고 지적도를 해마다 챙겨두세요. 뭐 이런 마을이 또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세상 일 모르는 거잖아요. 오늘은 저도 놀라서 뜬금없는 얘기를 올렸는데요. 긴 얘기 들어주신 독자님들 감사합니다.